휴대폰 속 당근 모양의 귀여운 아이콘. 나는 한동안 이 앱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다. 요즘 그 옷 왜 안 입어? 참 예뻤는데. 무심코 흘렸던 친구의 말을 기억해뒀다가 어느 날 쇼핑백에 담아 쓱 내밀며 말했다. 이거 너 가져. 나 이제 다 입었어. 친구는 내가 자주 하는 다 입었다는 말이 재미있다고 했다. 옷이나 가방이 무슨 화장품도 아닌데 다 입는 게 있느냐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부담 없다며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사실 친구가 미안해하며 가져갈 일도 아니다. 어차피 내게는 있어봐야 공간만 차지하고 다시 꺼낼 일 없는 말 그대로 다 입은 옷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많이 사고 다루다 보면 가진 물건의 평균 수명이 불가피하게 짧아진다. 낡아서 못 입게 되기보단 단순하게 실증이 나거나 흥미가 생긴 신상품에 손을 뻗는 일이 더 많아지는 탓이다. 어차피 그리 되면 그 옷은 다 입은 옷이 되고 그대로 옷의 수명을 끝낼 바엔 물건의 주인을 바꿔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다. 물건의 수명이란 주인이 물건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시간인 셈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려서부터 서로 무슨 물건을 가졌는지 속속들이 알던 한 절친한 친구와는 오랫동안 물건을 돌려서 썼더랬다. 용돈은 한없이 모자라고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았던 어린 우리는 같이 쇼핑을 가면 서로 다른 색을 사서 바꿔 입기도 하고 친구가 산 물건이 부러워 내 물건과 교환하기도 했다. 몇 년 동안 친구 집에 가 있던 물건이 또 얼마간은 우리 집에 와 있다 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혹시 그거 너희 집에 있니? 물을 정도였고 나중에는 근데 이거 네가 산 거니? 내가 산 거니? 하며 물건의 제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 친구와 내가 함께 쇼핑한 물건은 2배의 수명으로 살다 떠날 수 있었건만 지금의 내 옷장 안의 옷들을 보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주인을 만났더라면 훨씬 오래 유지했을 수명을 내가 반동강 낸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고민과 손길로 어렵게 탄생한 물건에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새로운 쇼핑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친구의 추천으로 중고거래 장터 앱을 하나 다운받았다. 휴대폰 속 당근 모양의 귀여운 아이콘. 나는 한동안 이 앱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다. 물건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간단히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격을 제안하면 금방 구매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가 날아든다. 시간 약속을 하고 기다리면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약속 장소로 찾아오고 나는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를 만나러 나가면 된다. 낯선 이를 처음 만나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나를 살짝 긴장하게 하기도 한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깨끗한 쇼핑백을 골라내 물건을 넣고 현관문을 허둥지둥 나서는 길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내 물건을 보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 플랫폼은 중고 물건을 거래하고 나누는 기쁨을 대중화하고 정착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이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쇼핑 말고는 낙이 없어진 사람들과 오랜 집콕 생활로 비로소 집안의 묵은 물건과 작별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이 플랫폼이 존재한다. 새로운 물건을 들여 최신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나로선 주기적으로 기존 물건을 비워줘야 하기에 중고마켓을 이용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꼭 팔거나 사지 않아도 이 앱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다.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다른 이에게는 왜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는지 그 사연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때문이다. 남자친구 생일에 커플로 선물하려고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샀는데 어제 싸우고 헤어졌어요. 직구로 산 거라 환불도 안 되고 보고 있자니 기분도 우울해져서 그냥 헐값에 드려요. 대신 빨리 가져가 주세요.
그녀의 개인적인 불행은 누군가에게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하는 행운이 되기도 하고 물건의 입장에서 생명 연장의 기회가 되니 이 또한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세상에서 정한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어느 개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때 물건의 생명은 끝날 위기에 처한다. 친한 디자이너는 중고마켓에서 파는 제품 중 눈에 익은 옷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직접 만들었던 시제품이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어느 놈이 주워가서 버젓이 근사한 소개글로 올려놨더라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때 그가 빛나는 아이디어와 설레는 기대로 만들었던 테스트 샘플은 결국 상품화되지 못했고 팔리지 않았던 이 옷의 운명은 결국 헌옷 수거함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느 날 난데없이 중고마켓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물건을 다시 보니 제법 좋아 보였고 소개글이 어찌나 그럴싸하던지 자기도 홀려 살 뻔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디자이너의 표정을 보니 내심 기분이 좋은 듯했다. 본인이 그 물건을 수거함에 버렸던 시간차를 생각하면 심지어 그 판매자도 몇 년 입다가 내놓은 것 같다고 만든 이조차 버렸던 옷에 인공호흡을 해낸 저 능력 있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 차 한잔하며 그 옷과 함께한 지난 시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마저 느꼈다고 한다. 본인이 만들고 미련 없이 버렸지만 누군가는 그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고 살려내서 사용하고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으니 한편으론 감개무량하기도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중고마켓에서 진짜 생명을 연장한 물건도 있다. 홈 가드닝을 좋아하던 지인 중 하나는 해외로 이사를 가면서 화분들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고마켓에 내놓았다고 한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껏 길러 성인 허리 크기까지 키운 화분들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화분들의 안녕을 빌며 모두 무료 나눔으로 올려두었다. 화분을 가져가는 이웃들의 환한 표정과 그동안 한 동네에 살며 몰랐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얻었다는 그녀는 화분값을 충분히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너무 감사하다며 선물로 카스텔라를 가져온 이들도 있었다고 하니 몇 년간 가꾼 소중한 화분에 차마 헐값을 매길 수 없었던 그녀는 아마도 그날 저녁 가장 맛있는 카스텔라를 먹었을 것이다. 어디서든 물건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라면 몇 시간도 거뜬히 해낼 수 있지만 중고마켓에 들어가 애정을 담아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 추억을 더듬어 글을 올리려 하면 막상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헤어짐 앞에서는 사람도 물건도 애틋한 모양이다. 나만 알고 있을 물건의 좋은 점을 나열하다 보면 새삼 그냥 내가 더 쓸까? 하는 미련이 불쑥 올라오기도 한다. 진즉 좀 쓰지 그랬냐며 나와는 끝난 인연이라고 애써 나를 다독여 본다. 그렇게 수명을 다하지 못한 물건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으로 그 물건과 얽혔던 사연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이 책이 중고마켓에 나눔으로 올라오는 슬픈 날도 찾아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구석에 처박힌 신세보다야 여러 사람이 돌려 읽어주는 것이 낫다고 애써 합리화를 해본다. 내 책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다짐과 혹시나 그 글을 직접 발견한다면 그래도 내가 다시 사러 가겠다는 마음의 채비도 함께. 저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발전적인 소비의 형태, 특히 막 20대, 30대 못 부리고 이럴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데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놓는 물건들의 8알은 쓰면서 좀 이미 후회를 시작해요. 오늘 녹화 오기 전에 거래를 성사하고 온 게 있거든요.
되게 좋아했던 가방인데 어젯밤에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어떤 사람이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물건을 보고 막 좋아해 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되게 그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